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8년 전 친한 형의 추천으로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다가 사업을 접고 휴식기를 갖던 중 평생 벌어온 돈을 다 써버린 터라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며 자책을 하고 괴로웠고 너무 힘들어야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인지 한 달 동안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한동안 가족들과 같이 지냈는데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상에 자극을 줘서 다시 활기를 찾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라 하더군요. 저는 제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디론가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시도했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사업을 하며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멀어지다 보니 저도 무언가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제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았고 용기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행복하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에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당장 어디로 떠날지 생각을 해보니 사업을 진행할 때 일을 하려고 다른 지역에 다녀온 적은 있어도 여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갔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갔던 걸 생각해도 어렸을 적 친구와 가까운 경주에 가보았던 게 다였던 터라 어디로 가보아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면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시작하라는 말을 보았는데요. 인터넷에 글을 읽고 보니 조금 마음이 안정되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대포가 너무 좋다 했던 말이 생각이 났고 저는 다대포에 가서 노을을 보기로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을 먹은 뒤 천천히 나갈 채비를 끝냈는데요. 당시는 가을이었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시기여서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느긋하게 출발했습니다. 집에서는 대중교통을 환승하여 갈 수 있었고 다대포에서 노을을 본 뒤 저녁쯤에는 반주를 곁들여 돼지국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했죠. 대중교통을 타고 다대포에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하여 저는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들고 다대포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주위에 공원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어서 더욱 걷기 좋았는데요. 아직 노을이 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걷다 보니 제 앞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벤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을을 구경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위에 노을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다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가다 보니 아까 그 많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오히려 사람이 없는 게 더욱 마음에 편안했는데 해가 지고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제가 생각했던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밝은 빛들이 보이지 않았고 다대포 해수욕장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걷다가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걷고 있었는데요. 멀리 보이는 모래사장에는 무언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는데 저는 누군가 기둥에 옷을 걸어뒀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려다 궁금증이 생겨 저곳까지만 걷자 생각하고 날리는 게 뭔지 보려고 그것을 보며 걸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입을 활짝 벌리고 웃으며 팔을 뻗고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내가 잘못 봤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워지는 해수욕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아서였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아까 그 모습을 생각하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괴한 모습이어서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고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으로 이동했고 국밥과 소주를 한잔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던 집은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밖에서 집을 보면 베란다 통창으로 안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져 있으면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집 안불은 꺼져 있었고 부모님이 주무시나 보다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집 안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 자리에 굳은 채 더 이상 걸음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파가 있는 자리에 누군가 일어선 자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아까 다대포에서 봤던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술 기운인지 여자를 보니 온몸이 굳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다시 집안을 봤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더군요. 그래서 술 먹고 오늘 이상한 걸 봐서 그런가 보다 생각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까 본 건 제가 잘못 본 거였고 평소보다 많이 걸어다니고 술도 마셔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깊게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였는데요. 물이나 한 잔 마시고 다시 자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순간 가위에 눌렸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어서 가위에서 깰 때는 입안에서 혀를 움직이는데 혀를 입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문 밖에서는 사람이 어기적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인가 생각하고 소리에 집중하며 혀를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어머니도 제가 가위에 잘 눌린다는 걸 아시고 한 번씩 가위에 눌린 저를 귀신같이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밖에서는 아까 다대포에서 봤던 여자가 제 방으로 천천히 들어왔고 저를 보자 입꼬리가 씩 올라가며 기괴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혀를 움직여서 가위를 풀고 허상에서 깨고 싶었는데요. 혀는 입안에서 공중에 뜬 채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여자 귀신은 저를 보며 너나 봤지? 너나 봤지? 너나 봤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는데요. 여자는 계속해서 너나 봤지? 라며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눈은 저에게 고정한 상태로 아까처럼 춤을 추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춤을 추다 갑자기 멈춰서 제 배 위로 올라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기절을 해버렸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방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서는 부모님이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운동부족이라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여자는 어김없이 저에게 찾아와 제 몸에서 마치 널뛰기를 하듯 뛰기 시작했고 저는 가위에 눌리고 나면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니던 병원에 가서 요즘 이런 악몽을 꾼다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도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거 말고는 별다른 처방이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해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다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으셨는지 저를 부모님이 자주 다니시는 절로 데려가셨습니다. 절에 가려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절 앞에 가니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절 앞에서 토를 하며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 양쪽 어깨를 잡고 가기 싫어 반항하는 저를 절 안까지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절에 들어가니 스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다가오셨는데요. 스님은 저를 보자 왜 이렇게 혈색이 좋지 않냐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님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기에 잠시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스님은 어딘가로 가셨다가 잠시 후 저에게 다시 오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를 바라보고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절에서 지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으셨고 저는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시냐 물어보니 지금 제 상태를 보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나오려고 했지만 옆에서 저를 보며 울고 계시는 어머니와 눈물을 참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도저히 스님이 말하시는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했고 머리를 깎고 머리가 길 때까지 6개월간 여기에 있으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절에서 6개월간 스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에 있으면서 저는 점점 머리가 맑아지고 가위에 눌리지 않고 여자 귀신이 나오지 않아 더욱 편안히 절에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한 6개월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 저를 스님으로 있어라며 해주신 스님은
저를 데리고 주지스님에게 데리고 가셨고, 주지스님은 요즘 몸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도 너무 맑아졌고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주지스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따로 스님에게 여자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지스님은 처음에 제가 절에 오던 날 꿈을 꾸셨는데 곧 죽기 직전에 남자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의 손을 잡은 채 절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올 때 스님을 시켜 저희가 있는 쪽으로 가보라며 말하셨고, 스님 또한 주지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곧 죽기 직전에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중생활을 하며 지내면서 수살기를 떨쳐내야 한다 했고, 앞으로는 괜찮을 테니 절에서 나가 행복해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님의 말씀대로 절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여자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머리도 맑아지고 다시 삶의 의욕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년 정도 절에서 지내며 스님들을 도와드리고 절에서 나왔고, 아직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현재는 부산에서 요식업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이제는 본인이 할 일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